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수색과 파괴 부대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조각. 그리고 우리 채널도 꼭 구독하세요.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최신 뉴스에 대한 최신 정보,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군사 문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었다. 더 큰 군사 예산, 더 강력한 군사 장비, 더 많은 경험, 지휘관과 더 현명한 전략, 모든 것이 신속하게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압도적인 승리. 세월이 흘렀지만 승리는 오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련의 전설적인 붉은 군대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와 싸우며 보냈다. 그리고 오늘은 승리에 가깝지 않다. 20년 전보다 22 더 그것의 많은 장점들이 하나씩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의 마지막 이점, 오랜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점점 더 비싸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약점, 이익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 러시아의 전례 없는 실패의 충격적인 규모, 뒤돌아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2월 20일 22 세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러시아가 거대한 군대를 모았을 때 우크라이나 국경 옆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 직면, 키예프는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같았다. 전 세계의 전문가 및 정보기관과 함께 러시아 전쟁 기계기대, 언제라도 국경을 넘어 난동을 부리다. 그리고 어떤 빈약한 방어든 스팀롤, 우크라이나인들은 간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 러시아와 같은 강력하고 거대한 세력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 경험을 가진, 그리고 전장에서 그렇게 강한 평판, 뒤늦은 생각으로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와 함께, 그리고 가장 튼튼한 전차 함대, 수만 대의 장갑차, 19만 명으로 추정,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제트 폭격기, 포병 및 기타 장비. 한편 우크라이나 확실히 고려되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소련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장갑차, 다른 장비와 함께 주로 냉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의 국내 방위 산업은 작고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든 지표에서 단순히 일치하는 러시아에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대가 설정되었다. 러시아가 군사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대로 보였다. 번호가 매겨졌고 러시아 연방 보안 서비스,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새 키예프 아파트 준비, 크렘린은 설치하려는 관리들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될 운명이었다. 모스크바의 또 다른 꼭두각시 국가, 벨라루스와 비슷한 스타일,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것입니다. 그가 전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역사가 증명했듯이 전쟁이 예측하기 전에 여러 번,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어느 쪽이 더 강하거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대신 전쟁은 혼란스럽다. 역동적이고 유기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 그리고 방대한 변수, 거미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작고 약한 힘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한 근성과 결단력을 통해 역경을 극복합니다. 구석에 물러난 상처 입은 동물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한 일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초기에 상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고군분투했듯이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조수가 곧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가정들, 러시아 포함, 전쟁에 대해 만든 것은 곧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장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를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신속하게 격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땅을 지킨다. 최소한의 또는 제로 군사 경험으로도 많은 남녀가 놀라운 용기를 보였다. 그리고 진정한 의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러시아의 지휘관들도 생각했다. 그들의 군대의 압도적인 힘, 그들이 키예프까지 행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시 침략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고통받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봅니다. 끔찍한 전쟁 범죄의 희생양이 되다. 부차 같은 곳에서 그 나라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집결했다. 그것은 강한 저항을 장착했다. 깨기에 훨씬 더 단단한 너트를 증명합니다. 크렘린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오만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초기 이점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사용하여 하늘을 장악할 더 강력한 공중병력,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향한 길을 닦는다. 대신 그들은 전쟁에 들어갔다. 거의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초기 이익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공중 우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탱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차량과 군대, 전술적 계획과 사전 생각의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러시아의 많은 장점들, 더 이상 크고 영향력이 없어 보였다. 원래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더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서양 국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원조에 왔다. 미사일에서 방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육지와 영공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지만 적에 대한 반격도 간략하게 했어야 할 것. 소위 특수 군사작전. 오래 지속되는 재래식 전쟁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상자와 합병증이 수반됩니다. 어느 쪽도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장은 느리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의 호의에 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위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싸움에 참여하면서 전역 러시아의 거대한 군대에 대한 확률, 키예프는 또한 귀중한 광경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새로운 잠금을 해제하는 동안 공격 및 방어 능력, 더 많은 무기와 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미국 같은 곳에서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우크라이나, 심지어 몇 가지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커슨과 카르키브와 같은 지역에서 자체 이에 대응하여 모스크바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부분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전선에 추가 파견, 군대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그것은 결국 하나의 주목할 만한 승리를 누렸다. 바크무트 전투에서 몇 달 동안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 끝에, 그러나 전쟁은 효과적으로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그 시점부터 러시아가 여기저기서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하나의 주요 도시 또는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의사항. 우크라이나는 무효화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거의 모든 이점, 거대한 러시아 전차 군대의 엄청난 힘,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의해 신속하게 대응되었습니다. 지뢰 드론의 빈틈없는 사용, 기타 대전차 무기, 크렘린의 지휘관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는 또한 공중에 거대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매우 우수하고 강한 공군과 함께 하늘을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키예프와 카르키브와 같은 도시 위에 다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이점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 설정, 가장 강력한 레이어드 방공 네트워크, 모든 것을 특징으로 첨단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에서 AI 작동 포탑 및 이동식 방어팀에게 포병의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전쟁에 들어갔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지휘관을 탄약, 그들의 거대한 것에 크게 기댈 의도, 포병의 힘, 우크라이나 요새를 무자비하게 폭격, 상대를 압도하고 지치게 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맹국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자체의 국내 혁신, 반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 비축물 찾기 및 꺼내기, 그리고 탄약 창고, 크렘린에게 작업할 포탄을 훨씬 적게 제공. 러시아가 새로운 이점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웨어에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수십 개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백, 밤마다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한 드론, 우크라이나의 지휘관들은 더 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어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 서방 동맹국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체 국내 드론 산업 개발, 러시아 목표물에 대한 공격 시작, 모든 것에 쓰레기를 버리는 정유 공장에서 공군 기지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하나씩, 캐브, 러시아의 거의 모든 전통적인 이점, 대량 갑옷으로 공력과 화력, 그에 걸맞은 예산이나 리소스가 없었습니다. 또는 그들을 초과, 하지만 여전히 취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전쟁의 현재 상태까지, 그리고 푸틴의 마지막 급속히 줄어드는 이점,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는 그의 나라의 능력, 매주, 매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당신이 더 원하는 종류의 통찰력이라면 군대쇼를 구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매주 이렇게 분해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복이 확실해지자마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느꼈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위해 갈 수 있는 방법, 경제 제재의 여러 물결에 직면하더라도, 그리고 심한 전장 손실을 겪고 모스크바는 지속적으로 시연했습니다. 단순히 계속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있을 때 죽거나 다쳤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을 대체할 더 많은 모집, 탱크와 장갑차가 파괴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방대한 소련 비축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동맹들이 돌아섰을 때 다른 나라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란과 북한처럼 전쟁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그것의 경제 한계점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떻게든 뒤엉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전례 없는 불황을 막기 위해. 그러나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 손실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진행은 눈에 띄게 느립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이점은 계속 잠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략은 효과적으로 전쟁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무의미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러시아 키예프의 지휘관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상대와 함께 대신 그들은 영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러시아 사상자 밀기, 가능한 한 높이,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가능한 한 러시아 경제에 대해 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높은 가치의 목표에 정유 공장과 연료 창고처럼. 한편 모스크바, 같은 짐승의 힘에 계속 의존, 압도적인 힘 전략, 첫날부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선을 따라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그것을 기대하고 큰 돌파구가 올 것입니다. 또는 우크라이나는 충분한 인프라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 그 지도자들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스크바의 인력 이점입니다. 더 이상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전선이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관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획하기 위해, 그리고 대규모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반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전장의 역동성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전선이 있는 지점에 도달, 더 이상 정의되지 않고 모호하고 다공성입니다.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어떤 땅 조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전방 지역 전체와 함께 우정형 느낌, 드론이 지배하는 흐린 킬존, 여기저기 우크라이나 요새 주머니와 함께, 그리고 작은 러시아 분대, 그들을 포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 여기 도로는 카운터 드론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차량은 전자전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캐리어는 그물과 스파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시 방어, 드론 공격을 견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체 구역은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년 내내 둘 다 어떤 종류의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보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대와 자원이 있는 한 킬존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장악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신 승리를 향해 그들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 분쇄기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힘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의 전략을 지속한다면 그 손실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보병그룹 사용,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는 군대,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우회하다, 충분한 추진력을 생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분대가 드론을 피했다고 해도 적의 방어를 뚫을 만큼 오래 이러한 위반은 너무 작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로 변신하기 위해 한때 강력했던 러시아처럼 구조화된 공격,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난동을 부린, 그리고 광대한 땅의 무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초기 몇 주와 몇 달 동안 지저분하게 발전했습니다. 방향성 없는 슬로건, 진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전술이 낭비였다는 것을, 그리고 무모한 또는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입었다는 것. 항상 더 많은 사람을 계속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하고 심지어 어떤 단계에서 더 많은 신병 모집, 주어진 달에 잃어버린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유능한 남성에게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기꺼이 싸울 사람, 소수민족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방으로 이민자 협박, 그들이 가입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감방에서 죄수들을 꺼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최전선으로 보내십시오. 이 전술은 채용이 너무 강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군대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약 190명에서 자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약 130만 명으로, 그러나 25가지 25년 내내 러시아 채용의 상당 부분 약 3만 명의 새로운 얼굴에 달하는 메워른 순전히 전투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는 마침내 더 커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복구할 수 없는 사상자 수, 둘 중 하나를 죽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너무 심하게 다쳤습니다. 싸움에 복귀할 기회가 있다면 신입사원 수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크다. 우크라이나에 비해 인력 우위. 그러나 그것의 군대는 더 이상 무한히 확장할 수 없습니다. 또는 끊임없는 인명피해의 균형을 맞춥니다. 나라가 해결할 수 없다면 임박한 채용 위기, 어떻게든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실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것이 오는 것을 보았어야 했다. 몇 년 동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해마다 싸움을 계속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오만하게 사람들이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꺼이 가입, 자신을 그들의 무덤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 도네츠크 및 기타 점유 지역에서. 그러나 태도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 실제로 돈을 기꺼이 받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의 싸움은 이미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가입에 관심이 없음. 그들이 헛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자살 임무 모스크바는 이제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적립금을 불러야 했습니다. 인프라의 중요한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서.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나라도 전화할 사람이 무한히 많지 않습니다. 직원의 품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최근에 많은 신병들과 함께 군대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더욱 어렵게 만들기. 크렘린의 지휘관들을 위해
효과적인 공격 기동을 조종하다.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스크바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을 모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지속, 국가의 전쟁 기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수록 개별 단위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점점 불균형, 전투 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차례로 모스크바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너무 간절히 갈망하는 돌파구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승리의 전망, 더 외지고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푸틴,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물러서기에는 전쟁과 함께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경제에 너무 심하게 얽혀 있습니다. 군사산업단지와 함께 그가 백기를 흔들었다면 또는 일종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절대적인 파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공개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그의 군대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발전의 종류.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기적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러시아 인프라에서 국가의 연료 공급 중단, 경제 훼손, 그리고 전쟁 기계를 더욱더 파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스크바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재정적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적자에 직면합니다. 수많은 지역 예산 위기, 유가 급락 및 수입 감소, 서방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푸틴이 갇힌 것에 걸리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리고 그가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돈과 자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 더 그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 어떤 종류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그와 그의 나라에게 나쁘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일한 카드, 단순히 가능한 한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25세 그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연기하는 것. 러시아 대통령은 두 가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군사적 압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양 국가들, 마침내 키예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군대도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크렘린궁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 대한 분노를 표현, 이 비디오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이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